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장병 완치 훈련입니다. 심장병, 심장은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심장은 이제 우리의 생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뇌, 심장,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생명 기관입니다. 심장의 주된 역할은 온몸에 이제 영양소하고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액인데, 혈액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서 다시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장입니다. 그런데 심장 자체도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겠죠. 이 영양분과 산소를 심장에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또는 관동맥, 말이 좀 어렵죠. 관상동맥 또는 관동맥. 이 혈관은요, 관상동맥도 그렇고 또는 팔로 가는 동맥도 그렇고 뇌로 가는 동맥도 그렇고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병이 되겠죠. 네, 그 병을 이제 관상동맥,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협심증. 네, 그런데 협심증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미국 영화라든지 하여튼 유럽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그냥 가슴을 이렇게 쓸어 담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이 막 아파옵니다. 막 쓸어 담다가 이제 이 혀 밑에 이게 약을 넣어요. 이게 이제 약이 무슨 약이냐면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인데, 넣고 나면은 한 몇 분 지나면은 이제 좀 낫구나. 네, 이런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분들은 약을 갖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오거나 올 것 같으면은 혀 밑에다 넣죠. 복용하기도 하지만은 혀 밑에 넣었을 때가 이제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협심증입니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더 심각한 게 오죠.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심장은 이제 대부분이 다 근육입니다. 네, 근육으로 움직여줘야 이게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장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심근입니다. 그 다음에 경색이라는 말은 조직이 죽는다. 이걸 경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 조직이 죽으면은 뇌경색, 심장 근육이 죽으면은 심근경색. 그 죽는 이유가 뭐냐?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기능도 못할 뿐더러 그 근육 자체가 죽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 오면은 조금 오면은 그래도 문제가 적겠습니다만은, 심하게 오면은 심장의 펌프 역할을 못 하게 되겠죠. 이럴 때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심장마비 오면은 사람이 죽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제 심장마비가 원인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또는 이에서 이어지는 심장마비를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도 서양에는 협심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협심증이라는 증세를 앓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주위에서 한번 보셨어요? 가슴이 아픈데 이게 협심증이다, 나 협심증 앓고 있다, 이런 분들 잘 못 보시죠?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심장병이 생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50년, 200년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에 선사시대 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굉장히 드물었고요. 사실 심장병 자체는 역사 자체가 150년, 2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동안에 계속 심장병이 진화를 했죠. 어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입장으로 봐서는 병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심장병 자체도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타협을 한 거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협심증이 없었어요. 서양인한테서 심장병이 시작할 때는 협심증이 없고 바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이어졌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럼 심장병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진화되면서 협심증이라는 증세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병과 그 숙주인 사람과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지만은 고통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다른 이제 우리가 기생충병도 비슷합니다. 바이러스 병도 비슷하고, 네, 이렇게 서로 죽이면은 같이 죽기 때문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보균자 상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심장병 역사가요 불과 한 20-30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심증이라는 게 없고 바로 심장마비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50년쯤 지나고 100년쯤 지나면은 뭐 우리 세대 말고 우리의 이제 자녀 세대가 심장병을 앓게 되면은 그때는 협심증이 생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은 심장병의 증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되느냐? 거의 다 검진 때문에 발견이 됩니다. 요새는 이제 검진하면서 심장병에 대한 검진을 하거든요. 뭐 가장 흔한 검사가 심장혈관 CT 검사입니다. 심장혈관,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관상동맥이죠. 이거를 CT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이분은 저한테 오신 분이죠. 이게 심장 CT 검사입니다. 심장혈관 CT 검사인데 이분은 당연히 아무 증상이 없죠. 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이분이 이러한 그 심장혈관의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온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딱 하나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비만입니다. 여하튼 이분도 50% 이상이 막혔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CT다 보니까 그 아주 실제적인 이렇게 심장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심실이 있고 그다음에 대동맥이 있고 그리고 관상동맥이 막혔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검진 시에 발견이 되니까 다 증상이 없습니다. 심장병의 첫 증상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크게 막히면은 이제 심근경색이 오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심장병의 첫 증세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증세가 없이 온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검진 시에 발견이 되는데, 검진 시에 뭐 50% 이상 관상동맥이 막혔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하는 의사도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듣는 환자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심장병이 올 수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그러니 뭐 깜짝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뭐로 이어지냐면은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로 이어집니다. 스텐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는 뭐냐면은 이 조그만 관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에 끼는 조그만 관이거든요. 이런 우리 그냥 파이프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그 관을 갖다가 이 사탕으로 있는 동맥에다가 찔러가지고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관을 넣어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관상동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스텐트를 펴가지고 그 막혀있던 그 이제 동맥을 갖다가 넓히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혔으니 이제 좁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순환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스텐트로 이제 그다음에 스텐트를 이제 박은 다음에 글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다시 막히게 되거든요. 아니면 딴 데가 막히게 되든지. 그래서 이제 막히지 않게 한다고 반드시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텐트, 약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늘 그 병원에 다녀야 돼요. 뭐 한 3개월, 처음엔 더 자주 다니겠죠. 3개월, 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약도 다시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텐트를 했다는 분들을 보세요. 거기서 끝나나? 안 끝납니다. 또 했다는 얘기를 또 듣게 돼요. 네, 스텐트 한 번 박으면 2번, 3번, 4번 받게 된다. 네,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이거는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양 사람들은 이제 스텐트를 하기도 하지만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습니다. 네, 수술을 받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있잖아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아마 4번쯤 받았을 거요. 아마 4번 내지 5번쯤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 2번째 수술은 언제 받았냐면은 이 빌 클린턴이 IT에서 홍수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네, 빌 클린턴이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실려갔어요. 본토로. 왜 그러냐면은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받았던 수술이 아마도 2번째 수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듣기에는 3번, 4번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 됐든 스텐트라는 시술이 됐든 이게 한 번 하면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와서 막힌 거를 갖다가 스텐트로 넓혀준 것까지는 맞고 약으로 예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선일 것 같지만은 이게 예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모두가 다 결과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 온 동맥경화를 약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고 막혀진 동맥을 갖다가 넓혀준 게 스텐트지 그 동맥경화를 일으켰던 원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완치훈련은 뭘까요? 네, 스텐트를 하자는 건 완치훈련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진짜 완치훈련은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거죠. 네,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오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네, 첫 번째 원인이 비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도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만이 1번 원인이고요. 2번 원인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3가지가 핵심이 되는 만성 질병입니다. 이 병들을 갖고 있으면 이 각각의 병을 치료하더라도 동맥경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이 이제 2번째 원인이고요. 3번째 원인이 담배입니다. 네, 담배가 동맥경화를 촉진을 하죠. 4번째 원인이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운동을 안 하면은 그만큼 동맥경화가 더 잘 오게 되죠. 자, 이 4가지 원인의 모든 것의 근본 원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힘듦,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더 먹어요. 그래서 비만이 오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혈당이 높아져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담배를 더 피게 돼요.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실은 힘듦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완치훈련이 되겠죠.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스트레스를 5번째로 놨지만은 사실은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힘들면은요, 체중도 뺄 수 없고, 담배도 덜 필 수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고, 고혈압도 완치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완치훈련의 첫 번째는 힘듦을 쉽게 하기가 되겠죠. 네, 힘듦을 쉽게 하기. 사람마다 힘든 이유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하기인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되게 2가지겠죠.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되겠죠. 또 사실은 일과 공부나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요새는요, 관계라는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면 멀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거든요. 요거를 이제 쉽게 하기를 해야죠. 그래서 새로 익히셔야 될 게 일 쉽게 하기 또는 관계 쉽게 하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기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쉽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질문도 어색하지만은 답변도 막막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했니? 또는 뭐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것 같지만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답은 다수를 위한 정답이지 나 한 사람을 위한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정답 책에서 찾거나 남한테 찾거나 현재한테 찾지 마세요. 자신한테 질문할 때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을 내려면은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자, 누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하지? 이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처음엔 막막해도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답만이 나한테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진짜 답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완치 훈련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입니다. 사실 만성질병,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또 비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량만 하면은 나머지 병도 대부분이 사실은 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감량한 분의 최고령은 93세가 있으셨어요. 네, 93세 10kg 감량을 갖다가 쉽게 하셨어요. 네, 이게 나이 문제도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일 큰 감량을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은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원해 보세요. 내가 적정 체중으로 감량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됐다는 방법이 나한테 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요, 마찬가지로 나는 감량을 원하면은요, 어떻게 쉽게 감량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감량법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감량을 시작을 하세요. 중년 넘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감량을 쉽게 하는 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입, 한 모금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아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슨 음식을 드셔도 상관없는데, 음식 한 입 먹고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물 한 모금을 바로 이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좀 어색하죠. 그런데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방법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 한 입 한 모금을 한 달만 하시면요 5kg 뺍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시작이 되는 거죠. 더 빼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한 달 동안에 한 입 한 모금으로 5kg 감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도 점점 좋아집니다. 세 번째가 담배라 그랬죠. 담배. 네, 담배는 이게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체중이 먼저냐, 금연이 먼저냐. 요거는 서로 바꿔가서 하셔도 돼요. 금연을 먼저 하셔도 되고 감량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동시에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동시에 하지 마시고요. 감량을 먼저 하시고 금연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처칠도 죽을 때까지 담배 폈다. 절대 심장병 안 걸렸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땀병이라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담배 끊을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끊기도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빨리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한 방에 끊기입니다. 한 방에 끊기.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을 잡아가지고 바로 한 방에 끊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일을 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절대로 끊기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딱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담배 끊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담배 끊어서 일주일만 딱 끊잖아요. 네, 그러면 끊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걸 못 하시겠다면은 두 번째 방법이 3개월에 끊기인데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어요. 금연약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국에서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사도 처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는 의사한테 가서 동네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약을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매일. 담배는 계속 피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약을 먹다 보면은
3개월쯤 먹다 보면 담배를 끊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근데 끊을 생각이 없어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이게 이 빨리빨리 근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다가 안 먹어요. 안 드시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하여튼 드시기만 한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드시기만 3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은 담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부터 운동부터 하시겠다 그러면 다 안 돼요. 내가 이미 힘든데 운동하겠다면 힘들게 되죠. 네, 더 힘드니까 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체중도 운동으로 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면 더 쪄요. 네, 담배도 더 피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다 하신 다음에 네 번째 적절하게 운동하시면 되는데요. 운동도 뭐 어떤 운동이 뭐 심장병 예방에 좋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조금만 하시고 요거를 밀당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만큼 했으면은 내일 요거보다 한 10% 더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조금씩은 늘려가시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64세 제 환자 지금 70 몇 세 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완치훈련만 가지고도요. 네, 더 이상 뭐 약도 안 드시고요. 스텐트도 물론 안 박으시고요. 다시 검사해 봤더니 그게 그대로 있거나 약간 줄어거나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심장병. 네, 겁나죠? 그래서 바로 스텐트를 박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완치훈련 3개월 해보시고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